세종시와 충청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은 올해보다 1,600억, 충남은 5천억 원 이상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교사 감축 정책에 일선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설 학교가 많은 세종교육청이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천안시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안 흥태랑 춤축제 2021 춤 경연대회 예선에 51개 나라 432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3일까지 미세먼지 감시단 11명을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시는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모두 147명으로 하루 평균 21명을 기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47명의 확진자 가운데서는 자발적 검사와 선행 확진자 접촉이 각각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가격리 중 확진이 38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이 2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확진자가 연일 20명대를 기록했지만 지난주에 비해 역학적 범주 안에 있는 자가격리 중 확진자가 많고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는 다소 감소함에 따라 지역 사회로의 확산은 차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전략적 국비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남 현안사업 관련 국비 8조 3,127억 원이 담겼습니다. 이는 올해 최종 확보액인 7조 8,465억 원보다 5천억 원 이상 많은 것입니다. 내년도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충남공항 건설에 15억 원, 공주 세종 간 광역 BRT 개발 사업에 7억 원, 국도 77호 도로 건설 133억 원 등입니다. 특히 충남의 20년 넘는 수건 사업이었던 충남공항은 서산공군 제20 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 감축을 이야기하고 있어 일선 교육 현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신설 학교가 많은 세종교육청은 더욱 비상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에 세종시에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한 곳이 새로 문을 엽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사만 초등학교 26명, 중학교 24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교육부로부터 가 배정받은 건 보건교사 5명, 상담교사와 사서교사 각각 1명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를 빼내서 신설 학교에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하소연입니다. 부족한 선생님들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메꿔야 할 겁니다. 학교가 늘어나는데 그 학교에 필요한 선생님들을 배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 비단 세종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를 비롯한 기재부와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에선 교사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 수를 늘려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는 23명, 중학교는 27명입니다. OECD 평균보다 2명과 4명이 각각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과밀학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교사 수를 줄여선 절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일선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의 정원 감축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교육청은 교육 공동체와 협력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스스로 찾는다는 계획이지만 교육 예산이나 정원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의 결정 권한이 큰 만큼 뾰족한 대책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관련 예산 7,700억 원가량을 반영하고 국회 예산 심사에 대응에 나섭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예산인 6,111억 원보다 약 1,600억 증액된 것으로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약 4천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 1,8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해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증액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3일까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나 홍보, 계도 활동을 담당할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감시단은 이른 겨울과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의 운영 단축 점검과 자동차 배기가스, 공해전 제한 지역 단속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그 밖의 기간에는 주요 배출원을 모니터링하고 환경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이나 대응 등의 활동도 벌입니다. 모집 인원은 행정 지원 분야 1명 포함 총 11명이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 개막하는 천안흥타령 춤축제 2021에 춤 경연대회 참가 열기가 뜨겁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2달가량에 걸쳐 춤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한 결과 비대면 온라인 예선임에도 51개 나라에서 432개 팀이 대회 예선 영상을 제출해 참가 인원만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이들 참가팀 가운데 1차 예선 참가팀을 선발하고 오는 6일부터 닷새 동안 각 분야별 전문가의 영상 심사를 통해 최종 예선 심사를 치룰 예정입니다. 예선을 통해 선발된 팀들은 축제 기간에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최종 결선 무대에 오르게 되며 결선 공연은 비대면 자동차 공영 방식을 통한 현장 관람과 축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편 자동차 공연장 사전 예약은 오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아산시가 조달청 주관의 혁신 시제품 테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양돈 농가 4곳에 3천만 원 상당의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를 무상 시범 도입합니다. 이 체중 관리기는 3D 카메라를 활용한 돼지 체중 측정기로 출하 시 ICT 기술을 활용해 돼지와 접촉하지 않고 1m 내외로 떨어져 측정이 가능합니다. 기존 체중 측정 방식은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정확도가 떨어져 제대로 된 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양돈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 동남소방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 예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9월 30일까지 화재 안전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행위를 비롯해 비상구 또는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방화시설을 훼손한 경우 등입니다. 신고 방법은 촬영 사진이나 영상을 신고서와 함께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며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심사를 거쳐 지급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시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쓰레기들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버려진 양심들의 행태를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방치된 쓰레기들. 불법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천안시. 천안시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천안시 두정동의 한 원룸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쓰레기 배출 장소가 지정돼 있지만 본격적으로 매트까지 깔아놓고 불법 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원룸촌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 여러 장소에 걸쳐 쓰레기가 자연스럽게 불법 투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천안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건수를 확인해 보면 2019년 232건, 2020년 350건, 2021년 8월 기준 56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천안시.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 중 하나는 천안 아산에 밀집된 대학가의 원룸촌입니다. 천안에 존재하는 대학교의 수는 총 11개, 아산은 총 6개로 많은 수의 대학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원룸촌이 형성되고 실제로 천안시 관계자와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주로 공터나 골목, 원룸촌 지역에서 빈번하게 불법 투기가 발생한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 이로 인해 일회용 포장용기 또는 배달 음식의 증가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의 양 또한 2019년을 기점으로 141%까지 상승한 것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생활 쓰레기와 쓰레기 불법 투기.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더럽다 생각 들죠. 되게 배출을 밤에 새벽에 뭐 그럴 때 하라고는 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고 길고양이들이 많이 터트려 놓고 막 헤집어 놓은 경우가 많아서 더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거기 쓰레기를 사람들이 그냥 막 버리거든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지저분하다. 왜 저렇게 버리지?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저는 일단 그런 걸 좀 잘 하려고 그냥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절대 안 지켜지겠어요. 뭐 아무거나 그냥 다 갖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놓는 곳하고 이쪽 재활용 넣는 것하고 분리수거가 안 돼요. 여기는 금방 다 업소나 이런 사람들도 제기한 적이 없어. 다 자기들도 다 그렇게 갖다 버리니까 시민의식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에서 감리 감독이 철저해야 거지. 시에서 시 감리할 사람이 시인데 시에서 감리 감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불법 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CCTV 여기 분명히 하나 있어야 돼. 그리고 잡아야 돼. 사람들 잡아서 벌금을 물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그냥은 저거 뭐 어려워요.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그렇다면 과연 천안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천안시 관계자와의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2021년부터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을 2개 조로 구성해 즉각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 단속 CCTV의 성능을 향상시켜 불법 투기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및 예상 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방침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불법 투기를 하는 일부 시민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행정력에 불필요한 낭비를 수반하고 있다며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과 더불어 시민의식의 향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행복도시에 13,000세대에 이르는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로부터 넉 달 만에 이번에는 읍면 지역에도 같은 규모인 13,000세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세종시 읍면 지역 택지 개발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복도시 육생활권과 맞닿아 있는 세종시 연기면일원입니다. 이곳 62만 제곱미터 면적의 6,000세대 규모의 택지 개발이 예고됐습니다. 또 조치원은 신흥리와 연서면 월아리 일원 88만 제곱미터에도 7,000세대 규모의 택지 개발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모두 13,000세대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세종시 읍면지역 두 곳이 최종 포함됐습니다. 세종 조치원 등 중소규모 택지도 양질의 주거지와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기면 공공택지의 경우 행복도시 육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인데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 조치원 공공택지는 체육공원 조성 계획과 맞물려 인근 아파트 단지 옆 부지를 활용해 개발하는 것이어서 조치원 중심 주거단지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행복도시와 읍면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지역 내 주거 분야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읍면지역 택지 개발까지 더해 2030년까지 세종시에선 모두 10만여 주택이 공급됩니다. 기존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남아있는 7만 5천여 세대에 지난 이사 대책으로 행복도시에 추가된 13,000여 세대를 모두 포함한 규모입니다. 한편에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된 만큼 주택 추가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 발표가 읍면지역 택지 개발을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이 다가오는 추석 귀성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소규모 도로와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로 포트홀을 비롯해 훼손된 차선 규제봉이나 배수로 뚜껑 등 현장에서 즉시 보수가 가능한 소규모 공공시설물입니다. 시 관계자는 마을 안길처럼 관리가 어려운 2차선 이내 도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귀성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물 관리에 청절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인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으며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는 환경 개선 봉사 등 공익활동형 46명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62명 등 모두 108명입니다. 한편 올해 세종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59개 세부 사업에 3,279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비대면 총회를 통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천안시는 앞서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65개 사업 가운데 모두 17개 제안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지원, 두정공원의 숲 놀이터 정비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번에 선정된 17개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설관리공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 기간을 포함한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천안 추모공원 봉안시설에 대한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예약 기간은 1일 오전 9시부터이며 명절 기간 중 봉안시설 출입은 한 가족당 최대 4명씩 하루 기준 250가족입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기간 중에는 음식물 반입 금지는 물론 추모실과 휴게실 운영이 중단되며 또한 참배 시간도 1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되도록이면 이 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절도를 하려던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은 통합관제센터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아산 지역 CCTV 관제센터가 범죄 사고 예방과 대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자정 무렵 아산 온천동의 한 이면도로 10대 남성 2명이 걸어가며 주차된 차량의 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의 수상한 행적은 관제센터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실시간으로 관제 중인 아산시 관제센터 요원의 신속한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절도 실행에 착수라고 판단하여 111 상황실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 경찰관에게 범인들의 이동 경로와 인상착의 등에 대해서 전파하였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차량 터리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CCTV 관제센터 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아산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범죄 사고 예방이나 대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가 관리하는 CCTV는 모두 3,200대, 모두 16명의 관제 요원이 4개 조를 편성해 24시간 지역을 살피고 있습니다. 범죄나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포착해 관찰하는 건수도 하루 평균 55건가량 됩니다. 아산시는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까지 CCTV 1,000대에 대한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관제 요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동안 관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24,800여 필지로 소유나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농막이나 기준을 위반한 성토 작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산시 청년위원회와 천안 청년 네트워크가 청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조치원 문화정원에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기존 저수시설을 활용해 만든 카페는 지역의 문화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가 13명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명 ENG에서 플라스틱 사출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1-001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O2O 테크에서 간판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1644-19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실버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요양 보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3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